네, 사주를 해설해 봅니다. 이 사주는 개해년에 태어나서 을묘월, 기해일, 갑술시, 기토일주가 묘월에 술시에 태어났는데 본명 여성사주인데 금년에 37살. 오행으로는 목이 3개, 화가 없어요. 토가 2개, 금이 없어요. 수가 3개, 합이 8자 사주가 됐어요. 남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주는 남자가 많은 것이 흉으로 보이고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서 금이 자식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라는 것이 이제 학문인데 학문성이 없고, 어쨌든 이 사주는 37살, 나이는 많지 않은데 초혼을 실패한 이혼녀, 첫 결혼 실패하고 이혼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첫 번째 결혼할 때 여러 군데 궁합을 많이 보았답니다. 그 남자하고 어떻게 맞는가 신경 써서 궁합을 봐서 결혼했는데 몇 년 만에 헤어졌다.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궁합에 대해서 해이를 느끼고 아쉽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럴 만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그 궁합은 별로입니다. 궁합은 별로고 사주 전체를 대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여자는 현재 이 사주가 남자가 많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궁합을 아니고 사주로만 봤을 때 그 남자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 식으로 하듯이 남자 사주에 여자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 없다고도 문제고, 그래서 사주로 판단을 해야지. 그 궁합은 흔히 얘기하기를 궁합이 어떠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4살은 잘 맞고 6살은 안 맞고 한다는 것은 그 토색적인 얘기, 옛날식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 띠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 적게 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았으면은 10군데 20군데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군데 가서 궁합을 좋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실제가 몇 년 만에 이혼했다. 궁합에 대해서 해이를 느끼고 아쉬운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궁합의 중점을 보지 말고 양쪽 사주를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예. 궁합은 내가 흙으로 태어났으니까 잘 맞는가, 상대방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걸 맞춰보는 건데 그거 별무 소득 없습니다. 사주 전체를 보고 이해를 폭넓게 봐야 됩니다. 이 사주는 사주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남자가 만에서 첫 결혼하기 첫 배우자 결혼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나치게 남자가 많습니다. 운은 잘 가서 지금 대운이 많이 좋아요. 지난 대운이 정사대운이 많이 나빴습니다. 정사대운이 손해수가 있고 문서의 흉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지난 대운이 많이 나빴고 지금 28대운 37이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운이 좋아요. 또다시 운이 좋습니다. 38도 운이 좋은데 문제는 전반전이 운이 좋고 후반전 감은 많이 나빠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48살 그 이후에는 운이 많이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이라서 전체적인 경제를 잘 짜야 되겠다. 그때가 운이 많이 나쁘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전반전 좋고 후반전 흐림, 전반전이 맑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운이 대체로 잘 갔는데 지금까지 오는 그런 기류는 아닙니다. 후반전 가면 많이 나쁜 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경제력을 잘 운영을 하시고, 어차피 다음 대운 40살 가면은 40대 가면 남자 만나겠습니다. 해묘미 목국으로 돼서 남자를 다시 만날 것 같은데
그때도 운이 좋다고 봐지니까 그때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48살 그 이후에 하면은 별로 운이 안 좋으니까, 운이 안 좋을 때 결혼하게 되면은 별로겠죠. 운 좋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이성도 만나보시고. 이 사주는 다소 성격이 좀 급한 데가 있고, 직장이 많다, 남자가 많다. 직장을 가더라도 남자가 항상 많은데 나한테는 걸립니다. 직장 들어가 보면 남자가 많고, 그럼 남자 많은 속 이러다 보면은 이성 문제가 또 연결이 잘 되죠.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되는 사주니까 남자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운이 좋으니까 잘 왔다. 이성만 잘 만나서 재혼하면 좋다. 궁합을 너무 믿지 말고 사주로 믿으세요. 궁합을 믿지 말고 사주로 이해관계를 따져라. 내 사주는 어떻고 상대방 사주는 어떤가,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사주를 봐도 봐주는 그 원장인지 선생인지 그 양반이 실력이 별 볼 일 없으면 또 마찬가지. 예. 근데 그거는 말하는 것이 진실성이 있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고 글씨 쓰는 거 보면 글씨도 잘 쓰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실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버벅거리지 않고 우물쭈물하면 그거는 벌써 공부가 덜 된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까지만 해설을 합니다.